안녕하십니까, 김호기 주식투자입니다. 오늘은 국일 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국일 제지가 거래가 정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식장이 이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상당히 좋아요. 지금 뭐 지수는 약간 빠지고 올려갔다 이런 널뛰기 장세를 지금 하고 있죠. 유가는 지금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사우디에서 잘 사는 돈 많은 사람이 또 미국하고 뭔가 이 트러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살짝 좀 속상해하고 있나 봐요.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상한가가 7개 정도 나오고 10% 이상 올라간 게 25개야. 이 지금 국일 제지가 지금 거래만 되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이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뭐 배터리 관련주, 뭐 자율주행,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쪽이 지금 주가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또 제약업종도 나름대로 좀 좋아지고 있다. 역시 뭐 분위기는 골고루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자, 이 국일 제지가 지금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계속. 그래도 우리가 자,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의견 거절, 이 사유 해소에 대해서 좀 보정서를 좀 제출을 해서 나오는데, 자, 오늘의 이 포커스라고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회생 계획안 제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이 지금 국일 제지가 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이유, 역시 뭐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 그 이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빨리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 이걸 금액은 어떻게 갚을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언제까지 갚을 것이고 금액은 어떻게 갚을 것인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이거 뭐 부동산을 가지고 뭐 담보대출을 받아서 뭐 준다, 뭐 여러 가지로 또 준다,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안에 역시 뭐 MLA가 또 들어가 있고 사모펀드가 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법무법인 발언에서 어떻게 지금 나오냐,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계획안들을 정확하게 써서 법원에 제출해야 이게 지금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일 제지 하면은 역시 지금 뭐 법원에서 나오는 건데 계속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이 발언에게 뭐 회생, 뭐 각종 이런 급여 지급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계속 지금 청구를 법원에다 올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국일 제지가 이 거래가 되질 않았는데, 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이 판가름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방송했듯이 신라젠을 얘기를 했잖아요. 최소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이 신라젠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국일 제지하고 이 소액주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피해액이 굉장히 많다. 최소한 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의 피해액이 생긴다. 이러다 보면은 이게 좀 안 좋게 나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거래 재개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21년도 거보다는 2022년도 작년 거를 주봉 차트를 잠깐 보겠는데, 이때 이 국일 제지의 이 대표 이 채무식이라는 이 채무식인지 박무식인지 이 최 대표가, 자, 이 최우식이라는 이 대표가 이때 유상증자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를 했다. 지금 그 유상증자는 결국 회사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10월 달이에요. 그럼 1월 달부터 이 실시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함으로써 굉장히 주가는 역시 2,000원으로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조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 3,000원까지 한번 찍었죠. 이게 속임수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의 다 걸렸죠. 2,000원에서 3,000원에 산 가격대가.
근데 최우식이라는 이 국일제지 대표가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었던데 실패를 했다. 결국은 노력을 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코너로 몰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뭔가가 지금 플랜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린 게 4,000원 이상에서 거의 다 물렸죠. 대부분 5,000원대에서 4,000원대에서 물리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근데 만약에 이 유상증자가 실패를 했는데 그 전에 202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과거로 이 최우식이라는 이 대표가 과연 여기서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은 이 구글이 어떠한 거기에 대표단이 왔다. 국일제지에 대해서 그래핀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이때쯤 8,300원대 이때 이 최우식이라는 이 대표가 머리를 잘못 썼다. 왜 머리를 잘못 썼냐? 이때 이 4,100만 주에서 한 2천만 주는 팔아줬어야 된다고. 최소한. 그러면 이때 금액만 해도 최소한 3천억 정도는 현금을 확보를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방심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번 기회가 왔어요. 4,000원이고 7,000원이고 역시 이 4,000원대가 바닥을 찍은 게 한 쌍바닥을 2번 정도 찍었잖아요. 구글이 왔다 가고 나서 이 4,000원대에서만 해도 주식을 최소한 1,000만 주만 던졌어도 최소한 돈을 한 500억 정도 이상은 만들 수 있었다. 한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그래핀 쪽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32%에 너무 맹신을 하고 있었다. 이 주변에 좀 조력자들이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조력자들이나 조언자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본인의 이 성경 지명이 역시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 역사를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많은 위인을 만들잖아요. 인복이 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부하 직원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옥물에 좀 너무 오래 갇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가끔 좀 정리 좀 할 때가 돼 있어요. 정리를 해서 새로운 또 인력을 좀 흡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최우식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국일제지를 운영해 오면서 한 20년 가까이 운영해 오면서 인재를 섭외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삼성에서 나온 사람들을 많이 또 섭외를 하잖아요. 그런 섭외력이 부족했다. 좀 뭔가 군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 소령으로 제대를 예편으로 해서 그런지 좀 보수적이지 않냐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좀 대인 기피증 아니면은 이 사람이 또 CEO나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들하고 이 좀 접촉이 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뭔가 좀 패착이 있다 이렇게 악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4,000원에서 한 7,000원대에서만 주식을 어느 정도 한 10%만 딱 던졌어도 이때 시총이 최소한 한 5,000억, 6,000억 정도 됐었거든요. 7,000억 정도만 됐어도 한 700억에서 한 800억 정도는 현금을 확보했으면은 이 주가는 역시 4,000원을 찍고 5,500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3년 정도를 버텼다면은 충청도의 아산의 그래핀 공장이 완성되고 그쪽에서 어떠한 매출액만 이루어졌어도 최소한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국일제재 최우식 대표가 지금 한 300억에 지금 한 400억에 훅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1, 2년 사이에 거의 이 40년 된 기업을 말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해서는 안 되죠. 이 최 대표는 나름대로 유상증자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었고 그 전에 또 2021년도에 이때 주가를 매도를 어느 정도 지분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그게 가장 큰 패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 놨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지금 한 영업이 뭐 한 400억, 500억 정도가 지금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때 500억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대부업체한테 돈을 빌리고
DK1하고 지금 주식을 뭐 매매하고 이런 부정한 거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영인의 이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확실히 이 최 대표가 성경 지명이 좀 부족했었다. 좀 뭔가 좀 새로운 인재를 좀 섭외하는데 좀 부족했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은 또 삼성의 임원들을 또 섭외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연봉을 좀 많이 달라고 하죠. 자, 그리고 좀 이런 것을 좀 했을 때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국유재지의 이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유상증자가 실패했었고 2022년도에 그리고 요 타이밍에 2000년도 2021년도 요 타이밍에 주식을 어느 정도 4,100만 주나 1,000만 주만 던졌어도 이 조경까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역시 4,000원 정도는 와줬어야 되는데 이때 정도 되면 지금 뭐 남사읍 쪽에 뭐 300조를 투자를 한다. 반도체 쪽에 그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간다 등등 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거든요. 코스닥 쪽에 배터리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다른 쪽에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소외받던 게 이러다 보면은 지금 반도체하고 이 그래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먹거리단 말이에요. 정부 정책에서도 또 한 1,000억 정도 또 대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왜 특허권 하나만 가지고도 또 구글에서 어느 정도 또 지분을 또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국유재지가 또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번 상한가 한번 치면은 여기 5,500원 정도만 와보면 거의 다 탈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또 특히 요 개미들이 요 1,000원대에서 지금 한 2,300억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며칠 동안 여기 한 1,000원대에서 이 물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렸다기보다는 사서 시세 차이로 단타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가 정지됐죠. 예고하고 정지하나요? 절대 예고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린 게 알아. 이게 뭐 봉변을 맞은 거죠. 한 방에 그냥 자다가 싸다고 맞은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이 개인들이 한 2,300억이나 1,000억 정도가 지금 개인들 중에서도 한 500억 정도는 물려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000원 이하에. 그러니까 뭐 1,200원, 300원부터 해서 800원대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크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최소한 뭐 3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많게는 한 2,000 들어왔겠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국유재지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우리가 거래가 또 며칠 이렇게 정지당했다고 지금 막 사람들이 아우성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마불사라고 뭐 물론 코스닥에 상장돼 있지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자, 제가 이 바둑을 한 7급 정도 두는데 기원에 가서 몇 급 정도 되냐 물어보니까 7급 정도 된대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딱 한 번도 두지 않았는데 자, 이게 지금 대마불사인지 아닌지는 거래가 한번 대부분 한 5일 정도 가보면은 대부분 윤곽이 나와요. 그래도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년 6개월, 한 1년 정도는 거래가 정지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또 한번 정지가 당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져요. 근데 지금 국유재지 같은 경우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좀 마인드를 좀 다운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유재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